이방원이 일으킨 제1차 왕자의 난으로 두 아들과 사위, 그리고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가장 아끼었던 신하인 정도전을 잃은 이성계는 큰 충격을 받아 몸과 마음이 많이 쇠약해졌는지 정변이 일어난 지 10일 만에 왕위를 세자 이방과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상왕으로 물러났습니다. 한편 이방원은 정도전 일파의 자녀 세력들을 숙청하고 이숙번과 같은 자신의 측근들을 중요한 자리에 포진시키는 한편 앞서 제외된 바 있었던 개국공신에 책봉되어 조선의 실권을 빠르게 장악해 나갔죠. 오랜 기간 동안 권력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어 왔던 한을 푸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는 왜 곧바로 임금의 자리에 오르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정변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내세운 명분 때문이었습니다. 전편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방원은 정변의 가장 큰 명분으로 적장자를 버리고 별다른 공도 없는 어린 아들을 세자로 삼은 것을 바로잡겠다는 것을 내세웠었습니다. 그렇기에 적장자인 형 이방과가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곧장 왕위에 오르게 된다면 일단 정변의 정당성이 사라져버리게 될 것이고 더불어 그에 대해 왕위를 탐하고자 동생들을 죽인 천하의 나쁜 놈이라는 안 좋은 여론이 형성될 것이 분명했죠. 그리고 이 명분은 이후로도 그의 발목을 계속해서 붙잡았는데요. 당시 이방원에게 떠밀려 새로운 임금으로 즉위한 정종은 왕후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없었기에 다음 후계자를 동생들 중에서 삼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가 자신이 되어 다음 임금으로 즉위하는 것이 이방원이 애초에 형 정종을 먼저 왕위에 앉힌 이유였죠. 하지만 이방원은 살아있는 형제들 중에서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자신이 다음 왕위 자리를 대놓고 눈독 들인다면 형인 이방의와 이방간이 앞서 그가 내세웠던 명분을 들먹이며 트집을 잡을 경우 별다른 반박도 못하고 궁지에 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셋째 형 이방의가 왕위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바로 넷째 형인 이방간이 자신만큼이나 왕위에 대한 욕심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딜레마에 빠진 이방원은 정종이 즉위한 지 얼마 안 가 남제가 대궐의 뜰에서 마치 정종 보고 들으라는 듯이 지금 곧 마땅히 정한공을 세워 세자로 삼아야 한다. 이 일은 늦출 수가 없다. 라고 말하자 크게 노하여 그를 꾸짖는 등 당장 세자가 되고 싶긴 했겠지만 일단은 참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러한 이방원의 고민을 단숨에 해결해주는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형 이방간이 그를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킨 제2차 왕자의 난이 발발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앞선 1차 왕자의 난 때 큰 공을 세웠던 인물로 박포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정변 직후의 논공 행상에 큰 불만을 품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무가 비록 정사 공신의 반열에 참여했지만은 공로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이랬다 저랬다 함으로 예측하기 어렵다. 당시 이무는 1등 공신에 박포는 2등 공신에 책봉되었는데 자신보다 공이 적은 이무가 더 높은 등급의 공신이 되자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조준과 김사영 같은 별다른 공이 없는 인물도 1등 공신이 된 반면에 이숙번과 같은 정변의 주요 인물들은 그와 같은 2등 공신으로 책봉된 것으로 보아 공신 책봉에서의 등급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박포가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도 없이 단지 등급에 얽매여 불평을 하고 다니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이방원은 그를 귀양 보내버렸죠. 그러자 이를 계기로 박포는 이방원에게 원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 유배에서 풀려난 박포는 갑자기 이방간에게 접촉하기 시작했는데요. 얼마 뒤 이방간의 신임을 얻게 된 박포는 갑자기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한공이 공을 보는 눈초리가 이상하니 반드시 장차 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자 마침 이방원을 꺼려하고 있던 이방간은 어떻게 처신해야 좋겠는가? 라고 말했죠. 이에 박포는 군사를 맞지 말고 출입을 삼가며 행동거지를 무겁게 하라는 것이 상책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다 내려놓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싫었던 이방간은 다른 계책에 물었고
박보는 멀리 몸을 피해 있는 것이 다음 계책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기 싫었던 이방가는 다시 다른 계책을 물었는데요. 이에 박보는 정안군은 군사가 강하며 많은 무리가 따르고 공은 군사가 약하며 위태함이 마치 아침 이슬과 같으니 먼저 선수를 쳐서 쳐부수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방원보다 세력이 약하니 먼저 기습해서 그를 제거하라는 것이었죠. 그러자 이 말을 옳다고 여긴 이방가는 결국 동생 이방원을 제거하기로 결심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부인의 양아버지 강인부와 부인의 조카인 이래가 필사적으로 그를 말렸지만 이미 결심을 굳힌 이방간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에 이래는 곧장 자신의 스승인 우현보의 집으로 가 이방간이 거사하려 한다고 알렸는데요. 이 말을 들은 우현보는 자신의 아들을 시켜 이방원에게 이 사실을 일러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방원은 급히 하륜과 이모 등을 불러 비밀리에 대책회의에 들어갔죠. 이후 1400년 1월 28일 삼군부에서 갑자기 여러 공후들로 하여금 제사 있을 날짐승을 사냥하도록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방가는 바로 이날을 거사일로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냥을 핑계로 군사들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얼마 뒤 이방간의 아들인 이맹종이 갑자기 이방원을 찾아와 사냥하는 곳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방원은 곧장 사람을 보내 이방간을 정탐하도록 하였는데 이때 이방간의 군사들이 모두 갑옷을 입고 모여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즉 이방간이 드디어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왕실의 종친인 이화, 이천호 등을 포함한 10여 명이 이방원의 집에 모여들어 이방간에게 대응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이방원은 고륙을 서로 해치는 것은 불의가 심한 것이다. 내가 무슨 얼굴로 응전하겠는가? 라며 이를 거절하고는 집안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찍부터 이방간의 음모를 눈치채고 이에 대한 대비책까지 미리 세워둔 상태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모습을 보인 것인데 아무래도 상대가 동복형이다 보니 이를 의식하여 일종의 쇼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뒤 이화가 방간의 흉엄한 것이 이미 극진하여 사세가 여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작은 절조를 지키고 종사의 대계를 돌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며 그를 끌고 나왔고 이에 이방원은 마지못해 갑옷을 내어 장수들에게 나눠주고는 자신도 갑옷을 입고 드디어 군사들을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방간은 자신의 부하를 시켜 정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안공이 나를 해치고자 하므로 내가 부득이 군사를 일으켜 공격합니다. 청하건대 주상은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정종은 크게 노하며 곧바로 사람을 보내 네가 난언을 혹하여 듣고 동기를 해치고자 꾀하니 미치고 패악하기가 심하다. 네가 군사를 버리고 단기로 대궐에 나오면 내가 장차 보전하겠다. 라며 그를 타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방간은 아버지 이성계에게도 사람을 보내 정안이 장차 신을 해치려 하니 신이 속절없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군사를 발하여 응변합니다. 라고 알렸는데요. 그런데 이를 반길 줄 알았던 이성계는 의외로 네가 방언이와 아비가 다르냐 어미가 다르냐 저 소같은 위인이 어찌 이에 이르렀는가 라며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이처럼 형 정종과 아버지 이성계의 반응이 싸늘하자 이방간은 몹시 당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형과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결국 군사들을 이끌고 가져가라는 곳에 이르러 진을 쳤습니다. 한편 드디어 대응에 나선 이방원은 먼저 이질한, 이화 등에게 군사를 나누어 사방에서 이방간을 포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후 양측 간에는 화살이 오고 가며 마침내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방원은 부하들에게 만일 우리 형을 보거든 화살을 쏘지 말라. 어기는 자는 베겠다. 라고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동복 형제인 이방간까지 죽이게 된다면 권력에 눈이 멀어 이복 동생도 모자라 동복 형까지 죽였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얼마 뒤
전투에서 밀리기 시작한 이방간의 군사들은 이방원의 군사들이 사방에서 나팔까지 불어대며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자 결국 모두 무너져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준비도 많이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공신들과 왕실 종친들이 죄다 이방원의 편을 들었던지라 그의 편이 얼마 없었고, 게다가 앞선 1차 왕자의 난 때와는 달리 정통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형 정종의 왕위에 올라있던 상태라 정변의 명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원 역시 그의 계획을 일찍 알아채고 미리 대응책을 다 짜놓은 상태였기에 이방 간의 패배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죠. 이렇게 해서 결국 이방원에게 패배한 이방간은 곧장 북쪽으로 달아나는데요. 이에 이방원의 부하인 서익이 창을 들고 그를 쫓았습니다. 그러자 이방원은 혹시나 그가 이방간을 죽이면 입장이 매우 난처해지기 때문에 따로 신복인 김소근을 불러다가 그의 뒤를 쫓아 이방간이 살해당하지 않게 하도록 지시했죠. 이에 따라 김소근은 이곳저곳을 열심히 뒤지며 이방간을 끝까지 추격한 끝에 얼마 뒤 그를 사로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때 이방간은 울면서 "내가 남의 말을 들어서 이 지경이 되었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이후 이방간은 그가 죽기를 바라지 않은 아버지 이성계와 형 정종, 그리고 그를 죽이면 결코 좋을 게 없었기에 오히려 살리고자 했던 이방원의 의지 덕분에 간신히 목숨을 건져 귀양을 떠나게 됩니다. 한편 이방원은 형 이방간을 살렸으니 대신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을 희생양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정변에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난을 일으키도록 이방간을 꼬드겼던 박포를 주범으로 몰아 처형시켜버렸죠. 또한 그날 정변 소식을 들은 셋째형 이방의가 그 즉시 절제사 도장과 군인 명부를 삼군부에 바쳐 자신은 왕위에 욕심이 없음을 증명하면서 이제 이방원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2월 1일이 되자 더 이상 거리낄 게 없어진 이방원의 일파들은 정종에게 그를 세자로 삼을 것을 청하였고, 정종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방원은 마침내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임금이 되기 전에 마지막 단계로 사병을 협파하는 작업에 착수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사병을 보유한 자들은 모두 두 차례 벌어진 왕자의 난 과정에서 자신을 도와 큰 공을 세웠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군인 명부를 숨기거나 사병을 빼돌리고 심지어는 무기를 수거하러 온 사령을 두들겨 패기까지 하는 등 사병 혁파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저항하였죠. 그러자 이방원은 관련 인물들을 파직하거나 혹은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했고, 그 결과 마침내 사병을 완전히 혁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11일 자신의 역할이 이제 끝났음을 깨달은 정종이 그에게 왕위를 넘겨주자 이방원은 이틀 뒤 수창궁에서 마침내 새로운 임금으로 즉위하게 되니 나라의 기틀을 닫고 질서를 바로잡아 훗날 그의 뒤를 이을 세종대왕이 선정을 펼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조선의 3대 임금 태종이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